안녕하세요. 성모아연이온 김성철 원장입니다. 제가 이제 5년 전에 썼던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습니다. 건강의학 분야에서 틱장이 완치된다. 부재 ADHD 근본치료. 왜 이렇게 강한 제목을 썼냐면은 지금 한 10살 전후 아동들이 뭐 이렇게 눈 깜빡거리거나 얼굴을 실룩거리거나 또는 어깨를 이렇게 하거나 또는 하거나 킁킁거리거나 뭐 이런 증상들이 복합되어 있는 걸 틱장애 또는 뭐 또레장애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. 근데 그런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서양의학에서는 정신과에서는 이 부분을 이제 단순히 뇌에 분비되는 도파민의 과잉, 우리 행복 호르몬, 흥분 호르몬, 도파민이 과잉되면 몸이 이제 틱이 나타난다 이렇게 가설을 세워서 도파민 차단제를 써봤는데도 한 1년 정도 쓰면은 틱이 덜해지면은 도파민 가설이 맞습니다. 근데 1년 이상 썼는데도 틱이 변화가 없다. 더군다나 그 약물이 향저인성의약품, 마약류인데 도파민을 차단하는 건 또 성장기 아동들에게도 도파민이라는 건 좋은 영향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차단하는 게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약을 1년 썼는데도 낫지 않는다면 반드시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. 그래서 우리가 그런 난치성 틱장애를 어떻게 치료했냐면은 도파민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심장에서 얼굴로 혈액순환이 안 되는 문제로 봤습니다. 그래서 가령 우리 긴장을 하면 몸이 떨리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내가 피곤할 때 긴장을 하면은, 그러니까 우리 몸이 네모라면은 심장이 이렇게 이 네모 안에 어항이라면 심장이 이 안에 물고기입니다. 물이 적으면은 심장이 막 흥분이 되는 거예요. 물이 적으면. 애들 보면은 한 70% 아동들은 좀 혈색이 없어요. 근데 앞으로도 성장을 더 해야 되니까 앞으로 혈색이 더 없어질 일이 많은 거예요. 그래서 치료 방향을 뭔가 이렇게 수분이 없으면 근육층이 떨린다고 생각했습니다. 실제로 많이 피곤하면 몸 떨리지 않습니까? 우리가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이럴 때. 두 번째는 이제 심장이 약한 체질이라고 표현합니다. 원래 이렇게 예민하거나 깜짝깜짝 잘 놀라는 그런 스타일인데 그런 친구들이 본인이 감당하기 힘든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. 그럼 심장이 빨리 뛸 거 아니에요. 그럼 몸이 떨립니다. 큰 틀은 단순히 뭐 뇌에 분비되는 도파민 호르몬을 차단한다 이런 가설로 그 약을 한 1년씩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았다면은 뇌의 문제 아니다를 확인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몸의 문제, 어떤 몸의 문제? 몸이 보낸 신호입니다. 몸이 어느 부분이 떨린다는 것은 그 부분 근육층에 지금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겁니다. 뭘 먹여서 이 친구 혈색 좋아지게 하자라고 생각했습니다. 제가 99년도에 그때는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. 두 번째는 이 심장을 우황청시몬이라는 물질 있잖아요. 천연물질 중에서 심장을 안정시켜주는 뭔가를 복용시켜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보혈제와 심장 안정시켜주는 처방을 썼고 10세 이하의 약을 잘 못 먹는 아동들은 이렇게 증류약이라고 증류약. 그러니까 약을 끓이면은 이 국물, 검은 국물은 애들 잘 못 먹잖아요. 쓰기도 하고. 그래서 이걸 수증기를 받습니다. 수증기니까 훨씬 더 청정한 물질입니다. 깨끗한 물질이고 독성이 없습니다. 이 약을 이것도 냄새 때문에 잘 못 먹어요. 여기다가 여러 가지 제제를 해봤는데 결론은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거가 원당을 넣는 거였어요. 그 원당을 넣어서 단맛을 만들어서 먹기 좋게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혈색을 좋게 해주고 심장을 안정시켜 주는 게 틱에 대한 근본 치료였습니다. 그렇게 써보면은 아무리 극심한 틱도 제가 지금 25년째 하고 있습니다. 예전에 한 사람이 저밖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13개국의 약을 수출했습니다. 국내에서는 뭐 당연히 많이 임상을 했었고 10만 건 이상 처방을 했는데 그렇게 지금 약을 써보면은 아무리 심한 틱도 3개월 이전에 안 나는 틱은 없습니다. 지금 사실상. 근데 제가 하는 말은 이제 우리가 3개월 이전에 틱이 덜해지면은 우리 애는 뇌의 문제가 아니고 몸의 문제인 거를 확인했습니다라고 보호자한테 말씀드립니다. 그래서 우리 애가 이제 보혈제를 쓰고 심장 안정시켜주는 약을 쓰니까 우리 애가 피곤하면 입 마르잖아요. 피곤하면은 더 하고 또 스트레스 과도하게 받으면은 더 합니다. 라는 거를 확인한 거기 때문에 일단 이 친구가 3개월 내에 약을 찾으면은 성장기 동안에 이 친구가 한테 맞는 걸음을 보강하는 제재를 찾았기 때문에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이야기하고. 근데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복용할까의 문제인데 우리 물통이 있으면은 물통이 예를 들어 10리터 들어가는 물통이라면은 이게
1리터 되면은 떨린다고 가정했을 때 한 1리터만 더 들어가더라도 1리터만 더 10리터 중에서 1리터 더 들어가면 2리터 아닙니까? 2리터만 되더라도 덜 떨립니다. 증상이 확연하게 덜한 거예요. 근데 우리 보호자들은 나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부담되니까 안 오기도 합니다. 저도 뭐 그러려니 생각했는데 문제는 2리터밖에 안 들어갔으니까 아직 80%가 모자리잖아요. 그러니까 20%밖에 물이 안 채졌으니까 또 성장을 해야 되니까 또 물이 줄지 않습니까? 또 나타나는 거예요. 그게 어떤 애들은 1년 만에 나타나는 애들도 있고 어떤 애들은 3년 만에 나타나는 애들도 있습니다. 3년 만에 온 애들은 전에 썼던 약을 그대로 써보니까 잘 안 들어요. 그 용량을 늘려야 되고, 왜냐면 사춘기에 또 돌입하고 또 다른 스트레스나 과로가 있으니까 그 용량만으로는 안 낫는 거예요. 용량을 증강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. 낫는 속도가 더딘 거예요.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3개월 이내에 대부분 증상이 나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. 거의 예외 없습니다. 지금은 낫는데 맞는 약을 찾았기 때문에 이 약을 가능하면은 한 1년 정도는 쓰라고 이야기합니다. 그 이유는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나중에 조금만 우리가 수분이 공급되고 심장이 안정돼도 틱은 확연하게 줍니다. 이게 나은 게 아니고 이제 수분이 공급되고 심장 안정됐으니까 맞는 물질 찾은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100이라면 20만 들어가더라도 기름통이 100인데 20만 들어가도 증상 확연하게 낫습니다. 근데 80이 더 채워지면 훨씬 덜 할 거 아니에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설명하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틱 장애를 치료하면서 제일 문제가 뭐였냐면은 애들 이제 음성틱, 아주 완고한 음성틱. 여기 들어오면은 입구에 들어오기 전에 벌써 소리가 나요, 그 친구가. 근데 문제는 그게 10세, 11세 이전에 발생하면은 나중에 사춘기가 되면 변성기가 오잖아요. 그럼 그때는 당연히 더 심해집니다. 그래서 이제 항상 하는 말이 10세, 11세 오면은 그 해에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. 이야기를 굉장히 강조합니다. 사춘기 되면 더 진행되기 때문에 변성기로.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참 미안하기도 한데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2000년대 초반까지는 뭔가 모관이 건조해서 그런 거니까 보혈제 논리로 모관에 수분 공급하는 약을 써야 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. 근데 그렇게 하니까 애들마다 어떤 애들은 빨리 낫고 어떤 애들은 너무 안 낫는 거예요. 그래서 생각을 어떻게 바꿨냐면은 2010년도, 그러니까 제가 틱장애를 치료한 지 15년 정도 됐을 시점에부터 바꿨는데 지금부터 10년 전입니다. 10년 전쯤입니다. 어떻게 바꿨냐면은 수분 공급하는 게 아니고 여기 혈액순환을 시켜야 되겠다. 여기서 뭔가 심장이 빨리 뛰면은 목에 이렇게 자꾸 뭔가 이렇게 순환이 안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순환시켜주는 약을 쓰면서 지금은 뭐 아무리 심한 음성틱도 3개월 이내에 거의 다 잡고 있습니다. 2021년, 2022년 사이에는 어떤 종류의 음성틱도 못 고친 케이스가 없습니다. 이게 이제 우리가 많이 성장했는 거죠. 우리도 25년간 여러 번 처방을 하면서 성장하게 된 거고, 그래서 오늘 틱장애 이야기 중에서 오늘 또 왔던 환자가 차트 번호 13621번인데 이름은 윤땡땡입니다. 윤땡땡. 가명을 지수 합시다. 윤지수라고 할게요. 서울 송파구에서 왔고, 이 친구가 입구에 들어오면 소리가 이 정도로 막 음성택이 굉장히 심했습니다. 그래서 어머님은 뭐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거죠. 얼굴도 너무 혈색이 안 좋고 누름빛을 띠고 있고 특징적으로 잦은 감기를 많이 있었대요.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이 친구 6세에 왔습니다. 6세. 6살이 왔습니다. 6살이 음성택이 굉장히 심하다. 이런 경우는 거의 없고 이런 경우는 거의 다 예외 없이 3세, 4세 이런 구간에 감기, 비염이나 기침 같은 걸로 항히스타민제, 항생제, 뭐 스테로이드제 이거 많이 남용했는 애들이 많아요. 왜냐하면은 항히스타민제 먹으면 입 마르잖아요, 우리가. 또 항생제 많이 먹으면 얼굴이 이렇게 노랗게 되잖아요. 이게 뭔가 이 혈액 순환이 덜 되는 거예요. 뭔가 입을 마르게 하면 목도 하게 돼 유발하는 거죠. 그래서 내 엄마한테 감기와 틱장애는 굉장히 관계 있다. 그래서 앞으로 감기를 안 걸리게 해주겠다. 감기를 이야기해 줬습니다. 엄마가 뭐 황당한 이야기 아닙니까? 비염을 치료하는 물질이 없잖아요, 서양의학에서. 그래서 본원에서는 잦은 감기, 비염, 천식보다는 틱장애를 더 큰 병으로 봅니다. 틱장애가 완치된다는 것은 잦은 감기나 비염이나 천식이 완치돼야 됩니다. 다시 말하면은 콧물, 코막힘 또는 노란 콧물, 이 축농 증상 중이염에 항생제, 항히스타민제 말고 생약을 줘줘요. 천연약을. 생약은 부은 거는 뭡니까? 피곤하면 바이러스가 들어온 거 아니에요. 그래서 부은 게 나려면 뭘 먹고 기운이 나야 됩니다. 뭘 먹고 입이 마르거나 졸리거나 하면 곤란합니다.
또 입 마르면은 코만 건조한 게 아니고 얼굴이 건조해지니까 틱을 유발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어머님한테 코 심할 때 코에 좋은 생약을 줘주겠다. 그 생약의 반은 기운 내는 약이고 반은 생강이나 박하처럼 항원을 내보낸 약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. 만약에 코 막히고 노란 콧물 줄줄 나거나 코 막혀서 막 울 때 항히스타민제 항생제 말고 처음으로 천연물질을 먹습니다. 기운 내는 약 반 또는 생강이나 박하처럼 코를 뚫는 약 반을 먹습니다. 먹는 방법은 식후에 하나 먹고 이렇게 해서는 끝이 안 나요. 대부분 다 중류약이니까 여러 개 먹을 수 있습니다. 장애에 영향도 안 미치고. 그래서 이걸 뭐 3개도 먹고 4개도 먹고 코 많이 막힐 때는 그걸 먹으라고 이야기해 줬어요. 그러면은 처음으로 비염 축농증 때 항히스타민제 항생제 안 먹고 어떤 기운 내는 약, 그런 뚫는 생약을 먹고 낫게 돼요. 나으면은 더 이상 안 먹어도 되는구나를 그 과정은 배우게 되는 거예요. 그 과정에서. 목 붓거나 기침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. 특징적으로 이 친구는 잦은 감기를 굉장히 많이 했고 운동티금 적힌 거 보니까 눈 깜빡임, 그다음 배 울렁거림, 다리 끄덕거림. 가장 큰 특징은 뭐 캑캑 음이 소리 강도가 우리 병원 바깥에서 걸어올 때부터 들리는 거예요. 학교를 다닐 수 없는 상황이죠. 그리고 이제 뭐 다른 한의원에도 뭐 좀 다녔다 이런 게 적혀 있네요. 근데 이 친구는 놀라운 게 지금 살도 하나도 없고 마르고 또래보다 작고 그렇게 했는데 이 친구가 2019년 11월 18일에 왔는데 지금도 오고 오늘도 왔습니다. 왔는데 음성틱은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. 다행스럽게 음성틱은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. 뭐 없다시피 하는 거고, 더 놀라운 거는 최근 2년 동안 그 잦은 감기로 항히스타민제 항생제 먹은 적이 없습니다. 그리고 감기 걸리는 빈도는 거의 엄마 표현에 의하면 90% 이상 줄었습니다. 그 다음에 또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약을 먹고 간이 손상된다는 거는 뭘 먹고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. 소화가. 항생제나 진통제 먹고 소화가 안 되면은 간이 해독해야 됩니다. 그리고 혈색이 나빠지고 피곤해지면은 간 기능이 약한 거예요. 틱이 낫는다는 거는 간 기능이 좋아진다는 걸 의미합니다. 예전보다 식사량이 늘고 예전보다 혈색이 좋아지고 예전보다 감기 덜 걸리고 간 기능을 개선시켜 주는 거예요. 체력을 개선시켜 주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보통의 경우는 보혈제 안에 따뜻한 약을 넣어주기 때문에 보혈제만으로 틱도 좋아지고 식사량이 느는 애들이 70-80% 이상 됩니다. 근데 이 친구는 항생제를 워낙 오래 먹어서 그런지 몰라도 3개월을 먹는데도 틱은 좀 개선됐는데 음성틱도 혈색이나 식사량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. 이 친구는. 근데 이제 6개월, 7개월 먹으면서 식사량이 조금씩 늘기 시작했어요. 결론적으로는 지금 2년차에 접어들었는데 그 극심한 음성틱은 거의 없어졌습니다. 거의 안 합니다. 밖에서는 소리가 너무 커서 학교도 못 다닐 애가 지금 음성틱이 거의 없어졌습니다.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조금 전에 말했는 것처럼 틱보다는 잦은 감기, 비염, 축농증, 천식 이걸 더 작은 병으로 봅니다. 이걸로 인해서 이 병이 훨씬 줄었고 이걸로 인해서 더 이상 화학약품 스테로이드제를 뿌리거나 스테로이드에 흡입하거나 항생제나 항히스타민제를 안 먹은 지가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전에보다 식사량이 드디어 늘기 시작했습니다. 늘기 시작해서 지금은 침을 놓을 때 이렇게 손목을 보면은 뼈만 있었어요. 지금 살이 많이 붙었고 엄마 표현에 눈에 띄게 얼굴이 좋아지고 키가 많이 컸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표현도 좋아지고 눈 보면 눈빛도 초점도 약하고 안광이 없었는데 지금 눈빛도 좋아지고. 그러니까 우리가 틱은 뇌에 분비되는 작은 도파민의 흥분만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고 전신질환입니다. 전신질환. 몸이 피곤하면은 염증이 올 수도 있고 몸이 떨릴 수도 있습니다. 틱이 오기도 하고 비염이 오기도 합니다. 이걸 달리 보지 않아요. 또 스트레스 받거나 내가 참기 힘든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우리가 또 떨리기도 합니다. 그래서 면역질환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. 비염과 틱은. 그리고 스트레스에 좀 더 민감한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. 틱은. 그래서 결론적으로 10세 정도에는 눈 깜빡거림 정도 와야 되는데 10세 이전인데 벌써 이렇게 음성틱이 왔다라는 거는 거의 대부분은 우리가 3세, 4세, 5세 이런 구간에 비염이나 축농증 또는 뭐 천식으로 항히스타민제, 항생제, 스테로이드제, 기관착장제, 뭐 진해거담제 이렇게 많이 노출되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. 그걸로 인해서 이제 입 마르거나 소화 안 되거나 이렇게 해서 혈색이 나빠지고 건조해지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심각한 음성틱이 좋아지면은 음성틱만 좋아지는 게 아니고 몸이 좋아진다. 몸이 좋아진다. 혈색이 좋아지고 장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감기 안 걸릴 정도의 면역을 만든다. 그게 간 기능이 개선되는 거예요. 우리가.
그래서 심각한 음성틱도 이제 근본 치료될 수 있다.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, 저도 이제 25년간 하면서 이 경험 이야기인데, 처음에 한 15년 정도는 대한민국에서 거의 뭐 틱 환자를 제일 많이 봤잖아요. 하는 데가 저밖에 없었기 때문에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치료 못했던 환자들한테 좀 미안하고, 지금 이제 25년간 하면서 지금은 임상 경험이 많이 쌓였으니까 최근 2년 사이에는 어떤 종류의 난치성 음성틱도 이제 완치할 수 있다. 그리고 책 제목도 틱 장애는 완치된다. 이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 완치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, 어느 기간 만에 적어도 3개월 이내에는 어떤 종류의 음성틱이든 난치성 틱도 좋아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. 또 틱이 나려면 근본적으로 내부 장기, 뭐 잦은 감기를 한다든지, 밥을 잘 안 먹는다든지, 깊은 잠을 못 잔다든지, 피부가 건조하다든지, 이런 다른 부분들, 인체 다른 부분들도 같이 해결돼야 된다는 거,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